저는 가 시술도 쉽고 빠르고 효과도 좋다고 생각하고 치료 방법으로 선호합니다. 안녕하세요. 잠실에서 22년간 레이저 미용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라미체 주종 원장입니다. 오늘은 모공 각화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모공 각화증하고 감별, 그러니까 구별해 봐야 될 것들이 있겠죠. 증상의 모양은 비슷하지만 정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장이 막 뛰고 눈이 커지고 동공이 커지고 털이 서고 근육이 긴장되는, 즉 쉽게 말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도망가기 좋은 신체 조건을 만드는 신경을 교감신경이라고 합니다. 이 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모공에 있는 털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공이 약간 좀 튀어나오면서 두드러지겠죠. 이것을 보통 닭살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모공 각화증하고 되게 유사하지만 교감신경이 가라앉으면 증상도 사라집니다. 반면에 모공 각화증은 콧구멍 안에 코딱지로 가득 찬 것처럼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현상이 유지가 되죠. 각질은 28일 만에 떨어져 나가는 정상 생리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각질이 과도하게 증식되어서 모공 안으로 쌓여 들어가서 누적되어 모공을 막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모공 각화증이라고 합니다. 또 구별해 봐야 될 게 안면부에 이쪽 턱 부위하고 목 부위가 약간 붉으면서 막 오돌토돌 막 튀어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안면 경부 모낭성 홍색 흑비증이라고 해서요, 모공 각화증의 친척 정도로 생각되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모공 각화증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는 유전성의 원인이 있습니다. 상염색체의 우성 유전 형질을 띱니다. 즉 부모님 중에 모공 각화증이 있으시다 그러면 나도 있을 확률이 5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모공 각화증은 10대에 발생해서 30대에 들어가면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피부가 건조한 특성이 있는 분들은 50대에도 남아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두 번째, 피부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도 모공 각화증이 잘 악화됩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조한 피부에서 잘 악화되는 편입니다. 세 번째, 외부 자극에 의해서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기에 불편한 경우 집에서 막 때밀이 수건으로 막 밀거나 물리적 필링제로 여러 번 반복해서 제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치료가 거의 되지 않죠. 그냥 자극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가 팔꿈치가 책상에 계속 문대서 검어지는 것처럼 튀어나온 모공 각화증도 때밀이 수건 같은 것으로 계속 마찰을 주면 붉거나 검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공 각화증이 더 뚜렷이 보이게 되어 악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모공 각화증이 많이 생기는 위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주로 위쪽 팔뚝에 많이 생기고요, 무릎 위쪽 허벅지에도 많이 생깁니다. 허벅지는 옷이나 스타킹으로 가릴 수 있는데 팔 위 아랫부분 상하완에는 잘 가릴 수가 없어서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곳이죠. 얼굴도 턱선 부위에 생기기도 합니다. 모공 각화증의 치료는 원인을 하나씩 해결하면 되겠죠. 일단 각질이 모공 안으로 코딱지처럼 꾸역꾸역 들어가서 탈락되지 않는 경우이니 탈락시켜야 하고요. 건조한 피부에서 잘 생기니까 보습을 신경 써야 되겠죠. 오래된 모공 각화증으로 붉거나 갈색으로 변한 경우에는 그 붉거나 갈색된 색소 침착을 없애야 되겠죠. 홈케어로 관리해 볼 수 있는 팁을 한번 드린다면, 우선 각질을 탈락시키기 위해 아하나 바하 같은 각질 제거 제품의 화장품을 쓰는 방법입니다만 제 경험으로는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화장품에 의한 각질 탈락은 피부 면에 수평면으로 작용을 하는데 모공 각화증은 수직 방향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보습제를 자주 발라서 각질의 상태를 딱딱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증상 개선은 되지는 않고요, 좋아진 후에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 목적이 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뜨거운 물에 의한 사우나도 피부를 건조하게 하니 모공 각화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뜨거운 사우나도 즐겨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 각질 연화제 성분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상품명으로는 반질 크림이나 유레아 크림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도 치료 목적이라기보다는 악화를 막는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레티노이드 연고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티바 20 크림 등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각질의 턴오버를 빠르게, 그러니까 조금 빨리 회전하게끔 각질을 탈락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모공 각화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 의약품으로 처방을 의사에게 받으셔야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등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으니까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부과에서 하는 모공 각화증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결국 쌓여있는 모공에 있는 각질을 제거, 벗기는 거죠. 치료 농도에
아하, 바하, 알라딘, 해초 등등의 화학적 필링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레이저로 모공 각화증 안에 있는 각질을 제거 혹은 벗기는 방법이 있죠. 라미치에서는 어뷸야그 계열의 BBL 줄 레이저나 DRT 레이저 등을 사용합니다. 화학적 필링 방법하고 레이저로 하는 방법이랑 둘 다 제거하는 방법이니 어떤 게 좋을지는 선생님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레이저가 시술도 쉽고 빠르고 효과도 좋다고 생각하고 치료 방법으로 선호합니다. 모공 안에 쌓여있는 각질을 제거했으니 이제 모공 주변에 있는 붉고 갈색의 색소 침착들을 제거해야 되겠죠. 이것은 아콜레이드나 레볼라이트, 포토나 피코 등의 색소 레이저하고 XLV 시너지 퍼펙타 등의 혈관 레이저를 사용하면 비교적 쉽게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공 각화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미체 클리닉 대표원장 조원장이었습니다.